자, 입지 비밀 살루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라이플링과 함께 시내 상권 한번 둘러보러 나왔는데요. 자, 라이플링 인사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브랜딩하는 투자자 라이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라이플링 저희가 오늘 나온 곳은 일단은 바늘땅이에요. 바늘땅 네. 내거리고 앞에 동아 쇼핑 있고 바로 앞에는 또 반도유보라가 신축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늘땅 내거리부터 해서 종로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종로 들어갔다가 동통로까지 그리고 삼덕동까지 네. 네,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럼 가볼게요. 네. 자, 저희는 종로 쪽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라이플님 저희가 상권을 일단 시내 상권을 먼저 보러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상권이 좀 몇 가지가 크게 분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상권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주택가 상권, 오피스 상권, 대학가 상권, 그리고 번화가 상권, 그리고 요즘에 도시 외곽으로 새롭게 생기고 있는 자연 상권.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내 상권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시내 안에 지금 뭐 상권들이 뭐 많이 죽었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도 공실도 한번 좀 살펴보고 상권을 볼 때 뭐 그런 팁 같은 것들도 네.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종로 막길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로 상권이 그래도 아무래도 동성로 쪽보다는 임대료가 좀 저렴한 편인가요? 종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임대료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임대료는 이제 건물가에서 이제 수익률로 정해지는데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지었거나 이제 새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종로나 이제 오래된 상권이나 상권이 형성돼서 권리금은 높더라도 근린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택가 상권들은 생각보다 월세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로에 있는 상권들이 이런 식으로 종로 쪽이라든지 아니면 네. 삼덕동 쪽으로 네. 그렇게 좀 번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네요. 종로같이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이제 소유자분들이 네. 보면 연배들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임대료를 높이는 것도 좀 귀찮아하고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관리 네. 자체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가게를 내가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냥 귀찮아서 팔지도 않고 네네네.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스타벅스 종로 고택점. 여기도 보니까 한옥 느낌으로 해서 좀 핫하게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 항상 네. 올 때마다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로 쪽도 뭐 이렇게 공실들이 간혹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네. 식으로 새로 인테리어를 네. 들어간 곳도 보이고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할 게 누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누수. 네, 아무래도 이 콘크리트 건물로 짓고 옛날 네. 건물은 이제 조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누수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시공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죠. 네. 그렇죠. 오래된 건물일수록 일단 누수를 네. 좀 체크를 잘해야 된다. 네, 누수가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수가 있다. 네. 여기도 이게 산부인과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건물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종로에는 이런 느낌의 건물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네. 네. 리모델링 다시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맞아요. 이런 건물들도 네. 궁금하면 전화해서 보증금 월세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아, 예. 네, 물어보면 되고 왜 아직까지 이렇게 공실로 남아있냐라고 하면 임차인들이 접근하기 힘들 만큼 임대료가 높거나 아니면은 뭔가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공실이 있는 이유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죠. 존재하고 뭐 임대료 같은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동성로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말들도 많고, 네. 공실도 좀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동성로 상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동성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구에 이제 번화가인데 번화가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들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은 뭐 명동이나 그렇죠. 성수동, 뭐 가로수길 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고 네. 부산만 하더라도 서면, 남포동, 뭐 광안리, 해운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대구는 번화가라고 하면 그냥 동통로 하나입니다. 네, 시내. 네, 시내라고 우리가 그냥 시내라고 부르고 네. 이정표에도 다운타운이라고 되어 네. 있고 우리 시내에서 보자, 뭐 시내에서 몇 시까지 보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대구의 번화가가 동통로 하나가 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엔 교통인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복 10차선 달구벌대로가 이제 대구로 간통하고 순환도로로 해서 대구에서 원하는 지역을 보통 1시간 안에 다 다닐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번화가가 여러 군데 생길 필요 없이 그냥 동성로 하나로 다 모일 수 있었는데 네. 동성로가 지금 이제 공실도 이렇게 생기는 거는 뭐 코로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대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동성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쨌든 그 상업 지역이잖아요. 네. 상업 지역 자체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예, 월세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높은 월세를 내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임차인이 들어와야지 이 공실이 해결되는데 그 임차료를 내고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실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말씀하셨듯이 중심 상업 지역이고 높아졌던 임대료가 다시 낮아지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수익률 부동산 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로 건물 매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내가 임대료를 내려버리게 되면 상가 건물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 이게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영업하시는 이제 임차인 사장님분들은 그냥 좀 뭐 10만 원 좀 깎아주면 어떠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깎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건물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렌트 프리를 주죠. 아, 렌트 프리. 네, 렌트 프리를 이제 내가 돈을 10만 원, 20만 원 깎아주는 것보다 임대료를 3개월 내지 6개월 그냥 렌트 프리를 주면서 네. 건물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실제로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렌탈 프리를 하게 되면은 세입자도 앞쪽에 좀 프리로 월세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임대인 입장에서도 굳이 월세를 안 낮추니까 네. 건물 가격에도 영향이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의류 매장들이 1층을 주로 했었는데 요즘에 옷을 그 오프라인에서 잘 안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부 다 이제 무신사에서 구매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예전에는 그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루트도 잘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도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해서 작은 기업이지만 옷을 만드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고 이제 무신사에 다 입점해 있으니까 굳이 네.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매장들이 좀 공실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여기 이쪽도 예전에 뭐 공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들 네. 공실이었다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네. 좀 큼직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벅스였던 것 같은데. 네, 스타벅스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좀 건물이 더 이뻐지네요. 네, 확실히. 맞아요. 동성로 상권 같은 것들도 네. 이게 공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그 위기를 누군가는 또 그걸 기회로 생각해서 맞아요. 예, 싸게 들어와서 가치를 올리고 이런 작업들이 좀 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분들이 자기의 그 업종 컨텐츠가 어떤 건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고객 타겟이 어떻게 되냐, 타겟층이 타겟이 되어 있고 그 고객이 우리 가게에 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도보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게 네네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실이었던 곳들도 지금 다른 것들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은 공실이 지금까지는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많이 개선된 네. 것 같아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맞는 업종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에 따라서 네. 여기는 공실이었지만 또 다른 업종에 맞는 유동인구라든지 요 상권에 맞는 네. 그런 걸 잘 찾으시는 임차인분들, 사장님분들이 그런 업종을 좀 잘 맞춘다면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네. 예,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성로 중에서도 일단은 이쪽 라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동인구가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네. 옛날 저기 중앙파출소 쪽 네, 맞아요. 그쪽은 조금 더 공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임대료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매장들이고 평수들도 크고 이제 네. 임대료도 높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뭐 클럽을 하거나 네네네. 그런 경우는 좀 없고 이제 이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로데오 길이라고 하잖아요. 예쁜 술집들 네. 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예전부터 형성돼 있고 지금은 주말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 요즘에 다시 또 네. 많아졌어요. 네. 동성로 중심 상권, 특히 로데오 상권, 여긴 또 젊은이들의 성지였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 또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회식을 하거나 그렇게 놀기에는 어떻게 보면 큰 골목보다 약간 이렇게 좁은 이면도로가 오히려 임대료도 저렴하고 네. 영업하기에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상권을 볼 때 이제 네. 유동인구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유동인구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가게들의 영업 시간을 보면 돼요. 영업 시간. 네, 지금은 사람들도 없잖아요. 네, 지금 없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일요일 주말인데 네. 사람이 없다. 네. 그러면 낮에 와서 여기 상권이 죽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이제 술집 거리기 때문에 5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게에 이제 상권 분석을 하러 이렇게 임장이나 분석을 맞아요. 하러 왔을 때는 이 가게들의 영업 시간을 맞아요. 일단은 파악을 해서 이 동네 요 라인은 이제 어떤 시간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인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것들. 오후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잖아요. 새벽까지. 네. 그러면은 이 상권을 보려면 이제 이 시간에 와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맞아요. 이제 주택가 상권의 카페들은 보통 10시에 오픈해서 뭐 밤 10시나 네네네. 그리고 오피스 상권은 오전 8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저녁 러시를 운영하지 않죠. 네. 저녁에는 이제 다 퇴근해서 집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볼 때도 유동인구가 이제 우리의 수요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근처에 가게 영업하는 영업시간을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권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임차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조금 건너편에 가면 이제 봉산동 상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조금 특이한 게 그 수요일에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가게에 그 상권에 수요일에 사람이 제일 없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지역의 그 사장님들의 영업 시간 그리고 맞아요. 언제 휴무를 하시는지 맞아요. 상권 파악, 동선 그러니까 유동인구 파악이 끝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평소에 창업 생각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의 위치가 될 생각이 있다면 그냥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랑 그리고 나의 성향과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고객을 타겟팅한 다음에 상권을 정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지금 새롭게 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동선로 쪽에 공실이 많은데 굳이 또 왜 리모델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요 라인 자체는 공실이 크게 없어 보여요. 요 라인의 업종들로 봤을 때는 또 1층이나 2층은 또 술집 같은 걸로 채워질 것 같고 또 이런 결정을 하시는 뭐 건축주분들이나 뭐 다 이제 그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파악들을 해서 뭐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나중에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건너편에는 동성로 SK 리더스뷰가 지금 이렇게 입주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여기도 세대수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 상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성로 상권을 이용하기는 편리하고 네. 그리고 반대로 또 동성로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 네.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는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보통 신축 상가들에는 이런 아파트 분양 상가 초반에 들어오는 업종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어쨌든 부동산이 좀 많이 네. 들어오는 것 같고요. 부동산. 그리고 이제 초반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일단 가격이 높기 때문에 네. 그냥 분양가가 9억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요즘에 상가들은 뭐 17평 정도로 많이 분양을 하니까 9억이면 1층 상가 같은 경우도 월세를 3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최소. 네, 9억이고 월세를 300만 원을 임대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300만 원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도 보통 2000세대 이상 되면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파리바게뜨가 17평만 쓰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면 두 칸을 써서 600만 원을 내고 야.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네. 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김밥집도 300만 원 내기도 어렵고 테이크아웃 카페, 객단가 낮은 카페들도 300만 원을 월세를 내면서 그 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렌트프리와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월세가 2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약간 줄다리기처럼 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맞아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2층이랑 이제 상부층도 상가인 것 같은데 네. 상부층 이제 2층은 보통 1층 임대료의 50% 그리고 네. 3층 이상은 한 3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냥 300만 원을 1층으로 그냥 가상을 했을 때
2층은 150만 원이 되는 거고 3층 이상은 100만 원이 되면 그냥 내가 사무실을 쓰거나 아니면 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부층으로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2, 3층이 목적형 상가들로 먼저 채워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상부층의 목적형으로 먼저 채워지고 1층은 임대료가 보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카페나 요식업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총 수익의 10%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네, 총수익의 10%. 네, 그러면은 내가 월세를 300만 원을 낸다면 17평에서 매출을 3천을 내야 되는데 네. 카페 같은 경우는 17평에서 매출 3천 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도 메꿔지지 않는 그런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 분석이 들어가고 나서 네. 좀 오픈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부분 그냥 좀 막연하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